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1학년 주황이는 초등학생 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중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주황이는 수업 집중이 어렵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종종 선생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2학년 주황이는 좋아하는 미술 시간에는 활동에 집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술 시간을 제외하고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힘들어 혼자 낙서를 하거나 장난을 치며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보세요. 혹시 학생이 부주의한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나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안내한 과제를 제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어려워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지능 수준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나 게임 등에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는 주황이는 산만하고 부주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을 핵심 증상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유형에 따른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형은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나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종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주의 증상은 과잉 행동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아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사춘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 행동 충동형은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대화 시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에 비해 어린 시기에 일찍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 나이에는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여 과잉 행동인지 활발한 모습인지 구별이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형에 비해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주의력 결핍형에서 보이는 모습과 과잉 행동 충동형에서 보이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산만하고 부주의한 학생을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산만한 학생들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쌓이고 쌓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소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학습 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세요. 산만하고 부주의한 학생은 학습 과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거나 학습 내용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성취감과 유능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조금 도와줬는데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셋째, 학생에게 대안 행동을 제안해 주세요. 산만한 학생들에게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움직여도 되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업 중 유인물 배부를 돕는 등 학생이 중간중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교실 구조를 바꿔 적응을 도와주세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일관된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력이 분산될 수 있는 창가나 문 옆, 게시판 근처의 자리는 피해서 배치해 주세요. 또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기록하여 학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한 후 이것을 잘 지켰을 경우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만한 학생의 경우 수업 방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인해 학부모에게 연락이 자주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의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교사는 먼저 그동안 관찰해온 학생의 긍정적인 자원을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아이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산만한 학생의 경우 추후 발생될 학교생활 속 문제 행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잦은 연락과 상호소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혹시 학교의 잦은 연락이 학부모에게 부담과 고충을 준다면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소통 방법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부주의와 과잉행동이 심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병원 치료를 추천하기에 앞서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다른 사례를 통해 보호자는 자연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필요시 교내 위클래스나 지역교육청의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사설병원 등 전문 도움기관을 내방해 볼 것을 안내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보니 마치 ADHD가 의심된다며 학부모에게 진단을 내려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산만하고 부주의한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학생의 충동성 감소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학생의 상태 확인 및 조기 개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경우 각 교육지원청 위센터에 마음건강 자문의 자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 의료진 혹은 정신과 전문 의료진을 통해 단회성 면담을 제공합니다. 보호자와 학생, 교사와 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자문을 진행하며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그리고 충동성이 7세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질환입니다. 이들은 학업 수행에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며 잘 듣지 않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과제를 싫어하고 잘 잊어버리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며 일상적인 일을 잘 잊어버립니다. 또한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교실을 돌아다니고 지나치게 달리거나 조용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움직여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해버리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참견을 많이 합니다. ADHD는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뇌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도파민의 이상 소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의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전후의 저체중, 감염, 중급성 등의 유해 환경 물질 노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단순하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 계획표를 작성하고 아이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보다는 칭찬을 주로 해주셔야 하고 스스로 잠깐 생각해보기, 혼자 말해보기 등 인지행동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로서 도파민 자극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어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고 입맛이 감소하고 수면 시간이 감소할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소수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약입니다. ADHD는 틱 장애와 강박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 기관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 마음건강 자문의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